뭘로 어떻게 해요 그거? 네, 그거 아니고요. 소, 돼지 뼈 가루를 이게 막상 내일이라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진행할 수가 없네. 강냉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각의 좋은 날 양피디 나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되게 프레시한데 눈이 푹푹 부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저희 이제 카메라, 그다음에 고프로, 뭐 여기 캠코더 다 1년 동안 열의를 하고 망가지지 않고 잘 이제 왔는데 제 몸만 망가지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저희가 벌써 1년이 그죠? 네네네네. 4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야 원장님 누군가 그랬어요. 유튜브는 존버하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좀 미미해도 이렇게 그래도 또 강냉이분들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네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강냉이 여러분들 그리고 눈팅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심 가득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약간 내 스스로 약간 나 잠깐만 이거 임플란트 가기는 큰일 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네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확실히 좀 관심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네네. 관련 검색어에 뼈이식, 골이식 맞아요. 네네. 치조골 이식?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와서 네네. 오늘은 뼈이식에 대해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우리 뼈이식이 뭔지 좀 듣고 가볼까요? 말 그대로 뼈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뼈이식이라는 단어보다는 볼 증강술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증강시킨다. 더 크게 한다. 더 늘린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늘리기 위한 게 꼭 뼈와 관련된 거를 이식을 해야만 느는 건 아니거든요. 뼈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네. 그 뼈를 왜 늘려야 되느냐. 그러게요.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기둥을 이렇게 박으려면 일단 집안이 단단해야 되죠. 그렇죠. 단단하기도 해야 되고 집안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있어야 집안이 없으면 뭐든 못 심을 살아요.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네. 집을 짓으려고 할 때 집안을 다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기둥을 먼저 꼽는데 그 기둥이 땅에 오로지 묻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안 흙이 묻혀 부족해서 있으니까. 일부만 묻혀 있고 일부는 그냥 흙 밖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네, 고리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으면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인 것 같은데 좋은 시술인 것 네네. 같은데 이게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이란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용어를 이렇게 수정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치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기보다는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시술인 거죠.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과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고리식을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고리식을 한 경우 안 한 경우 이제 뭐가 다를 수가 있느냐. 네. 뼈가 좀 얇아서 가는 임플란트밖에 심을 수 없던 상황에서 고리식을 해서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도 해요. 더 튼튼한 임플란트. 그렇지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죠. 오래 쓰고 잘 안 망가지는 임플란트. 고리식이라는 거는 이런 튼튼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앞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가 빠진 자리는 잇몸이 이렇게 푹 꺼져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으면은 치조골, 그러니까 잇몸뼈가 없어지거든요.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머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그 머리의 윗부분, 잇몸 부분이 약간 이렇게 푹 들어가 보여요. 그게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거를 그런 심미적인 부분을 환자분께서 신경을 안 쓴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고리식을 하는 게 좀 더 원래 형태대로 보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이제 뼈 이식을 안 하면, 고리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 심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뼈가 없으면 뼈가 있는 곳을 찾아서 얘를 심다 보면 가장 좋다고 생각되지 않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후에 임플란트 합병증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임플란트 하면은 뼈 이식을 좀 이렇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 생각해야 되나? 뼈 이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엄청 건강할 때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이라는 게 상위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뼈 이식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 케바케죠. 양 PD님은 오랫동안 묵혀두셨으니까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이지 않을까.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대체 그 뼈 이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뼈 뭘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제품이 있어요. 가루 제품이. 뼈가 있어요? 뼈 가루가 있어요.
세상에. 가루가 있어요. 판매되는 물론 일반인들이 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 치과 의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뼈 가루가 있어요. 가루를 채우는 가루. 거예요? 네. 근데 그 가루가 그냥 가루는 아니겠죠. 네네.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는 동종골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체에서 얻어진 뼈를 가공을 해서 만든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종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랑 종이 다른, 그러니까 즉 다른 동물뼈를 가공. 소나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의 뼈가 있고요. 세 번째 합성골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합성해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것저것? 이 세 가지 뼈가 다 성질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네. 어쨌든 이거에 플러스 자가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가골은 바로 내 뼈. 그러니까 내 어딘가에서 채취한 뼈를 이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완전 자각을 이식한다 그러면은 수습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을 때 네. 수술하고 나서도 그 뼈가 잘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거나 또 그래요? 네,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생기거나.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지면서 짧은 임플란트도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어떤 규모의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골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면 겁내하시는 아니 나 근데 네네. 지금 네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막상 내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가 없네? 잠시만요. 소, 돼지 뼈 가루를 내 입에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뭐 그렇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괜찮다고 밝혀졌으니 그걸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몸 안에서 어떤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겁내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겁내하는 이유가 고리식이라고 하면 어디 다리뼈를 그래.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엄청난 불편함을 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셔서 일단 그거 아니라고 먼저 얘기하고 네,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어떤 제품을 쓸 거예요. 네, 가루랍니다. 네, 그 제품을 쓰든 안 쓰든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나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의 차이가 없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 제 질문 있어요. 그럼 원장님 네. 지금 뼈 가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나요? 그거는 완전 케바케고 또 근데 그래요? 사실 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돈 차이라기보다는요. 원장님들 진료에 이제 컨셉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어떤 게 베스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고리식제라는 거는 그게 들어가서 그게 그냥 뼈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요. 네. 골 이식제가 들어가면 그 이식제는 나중에 얘네들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는 일단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고요. 뼈가 만들어져 될 곳에 원래 남아있는 뼈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뼈가 자라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만들어질 곳을 미리 자리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뼈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식제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를 빼요. 그럼 이 뿌리가 있는 곳은 웅덩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발치와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나중에 뼈가 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차지 않으면 계속 구멍이 입 안에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지? 뼈는 차고 싶은 곳엔 차요. 그런데 또 아무데나 막 차진 않아요. 자, 이런 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빼줄까요? 네네. 여기 물이 담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뼈가 이런 식으로 파이면 마치 이 뽑은 자리가 그렇죠. 이런 곳엔 뼈가 잘 차요. 여기까지 딱 차요. 그런데 한쪽에 이 컵이 깨져요. 깨지면 물이 차다 말죠. 세죠. 이런 경우엔 뼈가 차다 말아요. 평평하고 혹은 뭐 반대로 이렇게 볼록한 곳에는 뼈가 잘 차지 않아요. 이식을 하더라도 안 차요. 이런 데는 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네네. 뼈 이식이라는 거는 가루를 사용하는데 네네네. 이게 내 몸에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자랄 때까지 지탱해주고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없어지기를 저희는 희망하는데 그래? 그런데 그렇지도 이제 않아. 자가골이나 동종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없어질 거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종골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합성골은 안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안 없어지면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없어지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가골, 그러니까 내 뼈가 제일 좋아요. 근데 또 단점은 얘는 너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자가골은?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미처 이 뼈가 자라나기 전에 없어져 버리면 자라나다 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재료가 다 장단이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재료가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구나. 근데 진행 못하겠어 원장님. 나 너무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 다음 생에서 잘합시다.
모르시는 분들은 뼈 이식이라고 하니까 진짜 네네. 진짜 뼈 맞아요. 그거를 이식한다고 생각해서 그쵸. 네네.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저도 사실 가루라고 해서 놀랐거든요. 아 네네네. 이게 가루구나. 네네. 정확히는 가루 제품도 있고 덩어리 제품도 있는데 가루 제품이 보통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자가골 이식을 할 때 만약에 네네. 내가 치아가 어쩌다 빠졌다? 네네. 그 이거 보관했다가 요거 쓸 수 있어요? 그럼 네. 이렇게 어디서 안 빼도 되잖아. 이를 뽑으면 그거를 수거에 가서 네. 골 이식제로 사용할 수 있게 잘게 빠서 화학 처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이거 있긴 있네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최고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긴 지금 네네. 방금도 자가골은 좀 빨리 흡수될 수 있다라는 네네. 약간의 단점이 있고 일단은 이거 근데 자가골이랑 좀 달라요. 자가골은 아. 되게 빨리 흡수가 되고 또 빨리 또 이제 뼈를 생성을 유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치아는 좀 달라요. 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빨리 흡수가 되지 않고요. 아. 이걸 골 이식제로 쓸 수는 있는데 좀 번거로운 거 많아요. 일단은 치아를 뽑은 거를 회사로 보내야 되죠.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지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뭐를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관을 또 잘해야 돼요. 단 하나의 장점은 내 몸에서 나왔다. 나 뼈이식 못하겠다. 안돼 나 절대 못해. 그러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그런 경우는 못 받고 그냥 뭐 임플란트 아직 생각이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근데 그럼 뼈이식을 안 하게 되면 네네. 그 또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뼈 이식이 꼭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인데 골 이식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임플란트도 못 하는 거죠. 아,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대신에 다른 옵션, 예를 들어서 브릿지라던가 가능하다면 아니면 플리를 하실 수도 있죠. 아... 근데 이 두 가지 옵션은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좀 단점이 있는 방법이라 뭐 고리식을 해서 그러니까 튼튼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쨌든 네네. 뼈이식 할 때 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채워 넣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들으면 그렇게 아플 것 같지 않은데 혹시 그 네네. 아픈가요? 고리식을 한다고 특별히 이제 무조건 아픈 건 아닌데 다만 좀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왜? 자,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네. 뼈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잇몸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뼈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잖아요. 근데 그 뼈가 늘어나려면 잇몸도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잇몸을 늘리는 시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늘리냐면은 잇몸은 사실 얘가 잡아당기면 늘어날 수 있는 고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무 안에 강철심 같은 게 있어요. 뭐 강철 조금 오버하긴 하지만 어쨌든 샤프심 강철심 같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강철심을 끊어주면 고무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이완절개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집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칼집을 내면 몸이 쭉 늘어나요. 근데 칼집을 내면 좀 더 피가 많이 나고 많이 부어요. 그러니 불편하죠. 늘려서 시술해야 할 경우는 아플 수 있다. 좀 더 붓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프진 않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완절개까지는 잘 안 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기 아프진 때문에 않다. 네. 뼈이식 고리식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많은 네네.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험이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임플란트랑 상관없이 고리식을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아.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어떤 보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보험 상품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고리식을 안 하면 못 받고. 하면 고리식을 하면 받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랑 상관없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네. 저절로 뼈이식에 대한 네네.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 이게 그쵸. 내가 궁금한 질문 위주로 가져와 보긴 했는데 여러분 네네. 좀 설명이 부족했다 혹은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네. 그래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뼈이식을 해서 몸통이 뺀 줄 아는데 가루라는 점 그리고 뭐 그쵸, 크게 그쵸. 유해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쵸. 꼭 해야 되는 것도 안 해야 하는 점 뭐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오늘은 유익한 컨텐츠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료받으러 갑시다. 건강한 치아 생활하세요, 여러분. 치과 오세요. 오늘 내용이 알찼는데요. 알찼습니까? 네, 알찼습니다.